이번 서부 컨퍼런스 8강 2차전을 앞두고 저는 다시 1차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손흥민을 막기 위해 몸을 던졌고 비판을 감수하며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손흥민의 첫 스텝과 시선의 흐름까지 세밀하게 분석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제 앞에서 단 한 번의 스텝오버로 모든 걸 무너뜨리는 순간 그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릿속을 맴도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MLS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8강전 2차전에서 손흥민은 어김없이 환상적인 득점과 센스 있는 어시스트로 팀을 4강에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1차전에서 손흥민과 거친 몸싸움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오스틴의 수비수 산체스가 이번 2차전에서 손흥민의 완벽한 드리블과 슈팅을 직접 당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자 미국 현지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가 시작되기 전 LAFC와의 1차전이 끝난 뒤 많은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내 플레이에 대해 너무 거칠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스포츠맨십이 부족하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손흥민이 위협적이었기 때문이라며 나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 경기 이후에 나는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흥분했는지, 왜 그를 향해 평소보다 훨씬 무리한 태클을 반복했는지 나조차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상대하는 순간 나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잡는 그 순간에도 시야를 잃지 않았고 주변의 움직임을 동시에 읽고 있었습니다. 수비수 입장에서 그건 공포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리듬은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몸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시선은 늘 여유로웠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내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감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전 이후 나는 그를 막는 것이 단순히 승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그의 한 동작, 한 터치마다 내 안의 자존심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서 수비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막는다는 것은 기술적인 싸움이 아니라 스스로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번 8강 2차전에서도 손흥민을 막기 위해 거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러한 제 행동에 대해 선을 넘은 행동으로 비판을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손흥민을 상대로는 정석적인 수비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고 그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전을 앞두고 저는 그를 막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해왔었고 그의 드리블 리듬, 첫 스텝의 각도, 시선이 이동하는 타이밍까지 세밀하게 분석하며 이번만큼은 절대 뚫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8강 2차전을 기다렸습니다.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다르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21분에 모든 예측은 무너졌습니다. 손흥민의 한순간의 동작으로 내 시야를 벗어났고 그 짧은 찰나에 나는 완전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내 앞을 스쳐 지나간 그 움직임이 시간의 결이 다른 존재의 것처럼 느껴졌다는 사실만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립니다. 손흥민이 오른발로 스텝오버를 했을 때 솔직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모두가 알다시피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선수였고 나는 어떻게든 그의 드리블을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러한 여유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오른발로 스텝오버를 마치자마자 왼발로 공을 치고 나가는 속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왼발로 드리블을 이어간 뒤 그는 거의 끊김없이 슈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타이밍은 믿기 어려울 만큼 빨랐고 나는 뒤늦게 몸을 던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흥민의 시선은 구석을 향해 있었고 공은 그대로 골망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골망이 흔들릴 때 나는 그라운드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소리를 들었지만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팔을 들어올리고 그 주변으로 자신의 동료들이 몰려드는 장면이 마치 슬로모션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공을 차기 전 나는 이미 그를 놓쳤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경기 중반이 지나가면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을 상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드리블을 막는 일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내는 리듬 안에 나의 감각이 휘말리는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계산적이면서도 본능적이었고 그 경계가 도무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공격수는 수비수의 반응을 보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 우리가 그 예측 속에 들어온 순간 이미 경기는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빠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기의 공기를 바꾸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가장 놀랐던 건 손흥민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돌파 순간에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눈빛에는 불필요한 긴장이 없었고 오히려 모든 움직임을 즐기는 듯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공을 다루는 순간 경기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고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내 호흡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수비수로서 내 역할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내는 흐름에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상대를 제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상대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선수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 존재의 차원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보통의 공격수는 수비수의 반응을 보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 우리가 그 예측 속에 들어온 순간 이미 경기는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날의 교체 장면을 기억합니다. 경기 도중 벤치로 걸어 나오던 순간 관중석의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팀의 주장으로서 리더십을 인정받던 시점이었고 팀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손흥민에게 완전히 무너진 뒤 교체 아웃된 경험은 내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수비수로서의 자존심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무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은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나는 오스틴 FC로 오기 전에 LAFC의 유니폼을 입고 뛰었었습니다. 그래서일까 이번 서부 컨퍼런스 8강 1차전과 2차전에서 손흥민을 상대로만큼은 누구보다 강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열망이 지나쳐 결국 비판받을 만한 파울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나는 손흥민을 향한 존경심마저 스스로 훼손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은 내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거친 파울을 했던 나를 향해 비난하지 않았고 그저 수고했다는 인사와 함께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이해했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라커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그토록 그를 막으려 했는가? 아마도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를 동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손흥민에게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패배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를 향한 존경과 동시에 그를 상대로 쌓아 올린 내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를 막지 못한 수비수가 아니라 그의 존재를 인정한 한 사람으로서 이 경기를 기억하려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